자, 1교시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 봤고요. 바로 2교시 두 번째 상담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요. 간호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2016 모집 단위를 보니까요. 다문화가정 전형이 많이 사라진 것 같던데 어떻게 준비하죠? 간호학과를 희망하는데 가능한 대학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간호사를 꿈꾸고 있는 다문화 가정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간호사는 어떻게 꿈꾸게 됐어요? 네, 중학교 때부터 관심이 많았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주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그 다문화 전형이라든지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데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고 연구해 보셨나요? 네, 찾아보고 연구해보긴 했는데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러게요.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이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많이 분석을 해봤거든요. 방송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도 많이 찾아본 것 같네요. 오늘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특징과 학생부 비교과 활동까지 화면 통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인이시고요. 어머니는 일본 출신의 일본 국적을 갖고 계십니다. 학생은 일본에서 출생했고요. 국적은 한국과 일본 이주 국적을 갖고 있고 간호대나 경영학과에 진학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지만 우선은 간호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적을 보겠습니다. 2학년 때까지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는 3.1등급, 수학은 2.2등급, 영어 2.1등급, 사회 3.2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 2.7등급입니다. 주요 교과의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4등급에서 2등급까지 상승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영어는 3등급에서 1등급을 거쳐서 2등급으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가채점 점수를 보면요. 국어는 원점수 84점에 4등급 예상하고 있고요. 수학은 58점에 4등급, 영어는 87점에 3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탐은 예상 등급 컷이 없기 때문에 2015학년도 수능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예측을 해보면 상업정보는 두 개 다 30점을 맞았는데 4등급에서 또는 5등급, 4등급 끝에서 5등급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원점 수합이 289점이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균 4등급 정도를 받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3월과 4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직탐 영역은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에서 비교과를 보시겠습니다. 1학년 2학기에 학급 회장을 했고요. 2학기 기말고사 대비 학급 회계 과목, 또 영어 과목, 수학 과목, 과학 과목에서 멘토를 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는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동아리 활동은 1학년, 2학년 모두 도서봉사반에서 활동했습니다.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요. 1학년 때에는 신앙송 UCC 작품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하고 일본어 경시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고요. 2학년 때는 독후감 발표대회, 독후활동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또 일본어라든지 사무관리 실무라든지 그러니까 일본어는 이제 통상 일본어가 되겠고요. 또는 일본어 회화에서 교과 우수상을 수상했고 UCC 작품 공모전에서 장려상 또 이제 바른말 언어순화 UCC 대회나 언어순화 표어쓰기 대회에서 각각 3위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희망대학은요. 1지망은 서울여자간호대학 전문대학인데요. 간호학과를 독자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어하고 2지망은 동덕여대 경영학과를 동덕창의 리더 전형으로 3지망은 서울여대 경영학과를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를 보니까 다문화 가정 같지 않은 좀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하고 뭐 큰 차이가 없는 오히려 더 나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학생이 원하는 간호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동일계 진학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좀 특별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선 학생의 1학년, 2학년 국영수사 성적을 봤을 때는 2.7등급입니다. 그리고 2학년 성적만 보면은 전과목이 이제 이 전과목은 제가 전문대를 진학하려고 하기 때문에 간호학과로 그래서 2학년은 전과목을 한번 등급을 산출해 봤더니 2.5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겠다는 서울 여자 간호 전문대에 들어가서 이제 내신 산출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학교 내신으로 2.5등급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간호학과를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성적이고요. 우선 참고해 보세요. 그다음에 수학은 2.2등급이고 영어는 2.1등급인데 교과 성적만 가지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이를 살펴본다면 뭐 학생부 종합전형도 가능하겠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의고사를 살펴보겠습니다. 6월 가채점 성적은 국어 4등급이고 수학도 4등급이고 영어가 3등급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국수영사가 전부 4등급이 될 건 3등급이 될 건 거의 예상 등급이지만 등급 컷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칫하면 본 수능 시험 때에는 등급이 하나씩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많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분위를 예측해 봤을 때도 이제 대략 예측해 봤을 때 국영수만 봤을 때 200점 정도가 돼서 4월에 214점보다도 또 등급이 좀 그러니까 100분위가 좀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성적을 좀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 네, 비교과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비교과를 봤을 때 이제 아까 수상 실적을 봤지만 학생이 글을 쓰거나 시를 낭송하거나 하는 이런 문학적인 또 그런 소양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것이 이제 기본 소양은 좋지만은 간호학과 지원하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간호학과 지원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연관이 되는 뭐 생명과학 성적, 내신 성적이라든지 4등급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과학이라든지 하는 성적이 조금 나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간호에 관련된 어떤 봉사활동 같은 게 있음직한데 봉사활동이 좀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간호에 관련된 봉사활동이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기엔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자, 우리 학생이 뭐 전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 우선 보면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2순위는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기회균형이나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지원하시면 좋겠고요. 네. 예, 세 번째 3순위는 정시전형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 1순위로 꼽아주셨는데요. 네. 이 전형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지원을 하라고 권유를 드렸냐면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나 다문화 가정 전형은 전형이 이제 다문화 가정 전형으로 딱 하나만 이렇게 있거나 물론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 있고 일부 수시 모집하는 대학에서도 있긴 해요. 4년제 대학에서도.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든지 하는 전형에 한꺼번에 섞여 있게 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습니다. 이제 그게 조금 단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문화 가정 전형이나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 별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방식도 같고 하니까 우선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해봐라 라는 이제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신다면은 과를 좀 바꾸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상담서에 제가 보니까 문헌정보학과에도 좀 관심이 있던데 문헌정보학과가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독서 활동도 잘했고 UCC 대회나 이런 문학적인 소양도 있으면서 또 특성화고 학생, 전문계고 학생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도 있고 컴퓨터도 좀 다룰 수 있고 일본어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이 맨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문헌정보학과 쪽이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시도를 하기에는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본인이 좀 관심 있고 자격이 되는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나 다문화 가정 전형을 한번 권유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자소서를 작성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풀어서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순위는 정시전형입니다. 근데 정시전형은 4년제 대학의 일반 전형으로
이제 전형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탐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사탐은 준비한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직탐만 준비를 하셨고 하나 이렇게 사탐을 준비하게 된다면 일본어에서 조금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지원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본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은 그게 조금 무리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3순위 정시 전형은 4년제 대학의 일반 전형보다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에서도 정시에도 그래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지원하거나 또는 전문대 본인이 원하는 간호학과에 지원하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시 전형을 한번 권유를 해드려 봤고요. 그러려면은 최소한 전문대 같은 경우에도 2개 영역 이상을 확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개 영역 이상 최소예요. 그래서 평균 100분위가 80 이상은 돼야 아무래도 간호학과에 지원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시 전형을 준비하시려면 수능 과목 중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비교과가 좋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좀 무게 중심을 네. 두고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여자간호대와 그리고 동덕여대, 서울여대입니다. 이들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처음에 서울여자간호대 독자 전형입니다. 서울여자간호대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있긴 해요. 근데 모집 인원이 굉장히 작고 독자 전형은 오히려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근데 간호학과는 수시 1차에 10명이고 수시 2차에는 4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그래도 모집 인원이 3명 작지만은 독자 전형이 10명이라고 해도 독자 전형 안에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따져봤을 때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그렇게 봤을 때는 한 3명 정도 돼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여자간호대는 특별하게 학생부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독자 전형인, 제가 정정할게요. 이 독자 전형에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없고요.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별도로 3명입니다. 그리고 이 독자 전형에는 다문화 전형이 있어서 아마도 학생이 독자 전형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 다문화 전형 외에도 여러 자격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다문화 출신 학생은 한 3명, 2명밖에는 선택이 안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학생부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최저 등급은 받지만 학생부 최저 등급은 잘 접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네. 근데 다행히도 다문화를 자격으로 내세우는 그런 상황에서는 최저 등급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여자간호대 출신 부모님이 계시다거나 이런 그런 자격에는 또 최저 5등급이라든지 이런 등급이 부여가 됩니다. 다문화는 부여가 안 되고요. 학생은 지금 다문화에 관련된 그런 독자 전형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반영 방법은 교과 100%고요. 2학년 교과만 보기 때문에 제가 2.5등급 이야기했었는데 조금 독자 전형에 여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변수가 많으니까 도전해볼 만은 하지만 안심은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이고요. 2010학년도 경쟁률을 봤을 때 10명 뽑는 수시 1차는 45.2대 1이었고요. 수시 2차는 50.3대 1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 평균 등급이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수시 1차는 2.7등급이고 최종 등급은 3.0등급이에요. 2차는 2.8등급이고 3.2등급인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 자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안심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동덕여대 동덕창의 리더 전형입니다. 경영학과 15명 모집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한번 지원해 봐라라는 의미로 했고 또 본인도 역시 동덕창의 리더 전형에 관심이 있어서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개별 여기선 중요한 거는 서류가 이제 100%이긴 한데 2단계에서 심층 면접이 60%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개별 발표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 소신으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는 특히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 중에 특성화고 졸업자를 별도로 이렇게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과에 특성화고 학생이 오더라도 조금 우호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 학교에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 지원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마음껏 자기가 특성화고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풀어서 자소서에 보완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14.13대 1이고 합격자의 교과 평균을 본다면 뭐 정량적으로 하진 않습니다만 통계를 내보면 대략 3.3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여대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 그 경영학과 이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계열 전체와 인문사회계열 중에서 경영학과 학생을 모두 합쳐서 14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역시 경쟁률이 치열하겠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원 자격이 하나 필요한데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학과여야 되고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업 계열이기 때문에 동일 계열로 인정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비슷한 모집 단위와 비슷한 전문 교과를 45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보니까 45단위는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서류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서울여대도 면접을 발표 면접을 하는데요. 발표 면접을 하고 근데 이제 이 발표 면접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제 답이 없는 그런 사회 현상 예전에는 뭐 여행을 지도를 여러 종류의 지도를 주고 이 중에서 지도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여행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봐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발표 면접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류 확인 면접도 더불어서 같이 실시합니다. 근데 이제 모집 인원이 너무 적어서 변동성이 크겠다라고 제가 평가를 해봤고요. 경쟁률은 11.35대 1입니다. 그리고 역시 뭐 3등급 내외 학생들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네.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앞에서 또 궁금해했던 내용이요. 다문화 가정 전형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하고 있고 또 간호학과를 희망하는데 가능한 대학은 어디일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조언 좀 해주실까요? 네, 다문화 전형이 이제 많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다문화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학교는 원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몇몇 교대들이 다문화 전형, 그거는 이제 그 초등학교의 특수성이죠. 지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학생처럼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격을 가지고 대부분은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이나 고른기회 전형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차분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의 가장 문제점은 뭐랄까요? 너무 적어요. 모집 인원이 너무 적다는 거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하듯이 하십시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하시고 수시 6회 정도 중에서 한 번 정도 다문화 가정 전형 그 고른 기회 전형으로 쓰시고 나머지는 싹 잊어버리시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시거나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시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간호학과를 희망하는데 가능한 대학이 어딘가요? 라고 했는데 사실 간호학과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이 지금 6월 모의고사 성적도 봤지만 4년제 대학을 지원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거나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준비가 좀 미흡해요. 그래서 독서를 조금 간호에 대해서 뭐 한 정도 그거밖에 없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제가 추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은 정시 전형에서는 성적이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도 원했듯이 전문 대학을 이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전문 대학이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성하고 특별 전형 수시에는 특성하고 특별 전형에서만 이제 간호학과에서 특성하고 특별 전형으로 별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가 있어요. 특성하고 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특성하고 특별 전형을 실시를 또 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간호학과는 수시에서는 특성하고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대학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발하더라도 3명, 4명 이거밖에 안 돼서 수시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것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가신다면은 이게 쭉 합격자를 보니까 1등급 중후반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전부 1등급 중후반이에요. 그래서 학생은 지금 2.7등급이죠. 그러다 보니 또 2학년 성적만 보면 2.5등급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청권 정도를 지원하셔야 되겠다. 수시로 가실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잘 맞을 만한 추천 전형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 보면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대 KGU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문헌정보학과를 제가 지원해드렸죠. 네. 설명을 해드렸죠. 가능하시다면 지원하시는 게 좋겠고 서류 100%에 1단계 성적 50, 즉 서류 50에다 면접 50이죠. 대부분 면접 발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요. 서류평가 통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단 문헌정보학과를 지원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015학년도 경쟁률은 18.50대 1이고요. 교과 최초 합격자가 2.7등급이고 최종 합격자는 3.1등급이었습니다. 네. 예. 다음에는 상명대, 상명인재 전형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원하시는 대로 경영학과를 추천해 드리고요. 1단계 100%에다 서류 100%에다가 2단계에는 면접 50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류를 40점에서 100점까지로 최저점이 40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학교에서 발표하고 있고요. 면접도 면접위원 3명이 학생을 서류 기반 개별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서류에서 학생이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서 썼던 이야기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10분에서부터 15분 정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학교 역시 특성화고 졸업자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특성화고 졸업자가 없어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도 여기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학생이 특성화고에서만 독특하게 배웠던 경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배우고 느낀 점을 차별화해서 작성한다면 자소서에 조금 더 돋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2015학년도 경쟁률은 16.83대 1이고 합격자 일부의 평균 교과 성적은 3.0등급 정도 되겠습니다. 네. 추천 대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우리 학생 도움 많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요? 네. 앞으로 준비 열심히 잘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거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오늘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은 TBS 창사 특집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영주 선생님, 유석용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신 정재원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는 6월 20일 토요일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준비를 했었던 입시 설명회도 취소가 됐습니다. 이후에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선택 기준, 이제는 학과다를 주제로 한 학과 중심의 설명회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가 됐습니다. 김영주 선생님께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6월 20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역시 같은 이유로 7월 25일 토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동일하고요. 운영하는 시간도 동일하고 방식도 동일합니다. 네. 여전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다 받고 있고요. 다만 날짜가 7월 25일로 연기되었다는 것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월 25일로 연기됐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창사 특집으로 마련한 시간, 내일은 다문화 가정 학생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가정의 학생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